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채찍은 없어 당근 분야의 당근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요새 무기력에 푹 빠져있는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요새 저의 일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새 1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다시 잡니다. 그리고 11시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다시 잘 때도 있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를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멍 때리면서 보내고 있어요. 깨어있을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되고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도 굉장히 나른하게 일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무기력한 게 제 삶에 꼭 나쁘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무기력해졌나를 잘 생각해보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잠이 많아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제가 왜 회사를 퇴사했는지는 이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무기력과 굉장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사업도 하고 창작도 하고 사업과 창작을 동시에 하기도 했었죠.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더 잠이 많아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있었어요. 마치 제 평생에 걸친 피로가 한 번에 제 인생으로 몰려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기력함에 다양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일에 답장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댓글 다는 것도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댓글 다는 것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일도 스케줄러에 기록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도시락이 아니면 챙겨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살이 빠졌냐고요? 그건 아니랍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먹었죠. 그 외에 씻기도 귀찮았고 정말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먹기 그거밖에 없나? 외에는 모든 게 다 귀찮았던 것 같아요. 씻는 것도 귀찮아져서 제가 원래 매일매일 씻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카톡 답장을 하는 것도 뭔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정말 초반 몇 개월 동안은 카톡에 답장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정말 무기력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겨우 먹고 드라마 보고 SNS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누워서 하루를 보낼 때가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무기력이 삶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기력하게 한 반년을 살아보니까 이 무기력이 저한테 해주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회피할 수 있게 해줘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기력해지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회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 사건이 왔을 때 무기력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마치 그런 역할을 무기력이 해줬던 것 같아요. 마취제처럼 저를 정말 약간 의식을 잠재워서 그 고통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마치 담요처럼 저를 감싸서 제가 세상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조금 무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기력한 시간이 회복하는 데 되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팔을 움직이지 않아야지 더 잘 회복이 되니까 깁스를 해놨잖아요. 무기력은 마치 제 삶에 그런 깁스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기력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잘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못하고 일도 벌리지 못하니까 삶의 자극이 되게 적어져요. 되게 심심하고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자극이 적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제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휴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반년간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냈고 지금도 사실은 좀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실천했던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책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일을 할 때는 무기력한 저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기력해도 저를 되게 많이 질책하고 왜 자꾸 무기력해지지? 이 무기력은 문제야 라고 정의를 하고 무기력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해서 저를 질책할 기력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무기력이 지금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무기력한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할 때 생각했던 건 주님, 오늘 하루도 쓰레기처럼 사는 걸 허락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답니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걸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도 가능하다? 쓰레기 같은 삶. 꼭 기운을 내서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하이라이트처럼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을 뿜어내는 시기도 있으면 충분히 어두워야 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강약, 중간약이 필요하잖아요? 덩기덕 쿵더러러? 지금까지 제 삶이 강강이었다면 이번 제가 겪었던 삶은 굉장히 부드럽고 릴렉싱하고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제 삶이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진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무기력이 주는 신호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상태는 다 우리한테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함 같은 경우 지금 내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분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삶을 지켜야 된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죠. 무기력은 그만 쉬어가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무기력이 깜빡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아니 너는 지금 잘못됐어. 이 신호는 잘못된 거야. 넌 틀렸어. 난 무기력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악셀을 밟아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몸이나 정신건강이나 어딘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력이 경고등을 깜빡인다면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을 줄이고 최대한 쉬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그걸 굉장히 충실하게 실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 무기력하구나. 근데 마침 퇴사해서 시간도 있네? 좋다. 충분히 쉬어보자. 라고 반년간을 정말 별거 안 하고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인 것 같아요. 다시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쌓일 때까지 좀 충분히 쉬어주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놀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좀 다시 새로운 거를 해봐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놀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다 보면 무기력해서 푹 쉬어줘야 될 때가 있고 이제 그 무기력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다시 재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재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해져서 뛸 수 있고 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속도가 돼야 된다라고 내 몸과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유튜브 촬영도 그제 하려다가 아니야 오늘 너무 힘들어. 어제 하려다가 오늘도 좀 더 쉬고 싶다 라고 해서 오늘 찍게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 내에서 나를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스케줄을 조정할 때 최대로 효율적으로, 최대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율하지 마시고 나한테 편안한 리듬, 나한테 편안한 속도를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무기력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무기력을 내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혹은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무기력을 받아들이고 나 지금 무기력하구나, 쉬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무기력이 그냥 배고픔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배고프면 뭔가를 먹잖아요. 졸리면 자고. 그런 정말 인생에서 아주 심플한 신호 중에 하나고 기력이 다시 생길 때까지 쉬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나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실제로 삶에서 체험해보기 전까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너를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를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년간의 시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면서 느낀 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면 충분히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